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네, 오랜만에 셜록 홈즈 시리즈 읽으러 왔습니다. 전 요즘 당장 백수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오디션도 보고 또 프로필도 돌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막상 학교를 안 가면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드라마도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줄 알았는데 역시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후배들의 공연 연습을 보고 왔는데 역시나 너무 귀여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에피소드는요. 셜록 홈즈 시리즈 은성호 사건입니다. 은성호 사건은 제가 저번에 읽어드렸던 너도 밤나무집 바로 다음 이야기고요. 1892년쯤에 집필되었습니다. 정말 오래됐죠.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볼 만큼 엄청난 베스트셀러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은성호 사건 제1장 사라진 은성호. 왓슨, 이젠 내가 나설 때가 됐나봐.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다가 홈즈가 불쑥 말했습니다. 나서다니? 어디로? 다트무어로. 다트무어? 알겠어. 지금 신문이 한창 떠들고 있는 경마용 말 은성호가 실종된 사건 말이지? 맞았어. 그뿐만이 아니라 은성호의 조교사 존 스트레이커란 사나이가 어떤 자에게 머리를 얻어맞고 죽었어. 경찰에선 지금 은성호를 훔친 범인과 스트레이커를 살해한 자가 같은 인물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 재미난 사건이군. 이봐 홈즈,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나도 함께 가보았으면 좋겠어. 자네가 함께 가준다면 큰 도움이 되겠지. 지금 곧장 나서면 기차 시간에 맞출 수 있을 거야. 왓슨, 자네가 아끼는 쌍안경도 가지고 가세. 그로부터 1시간 뒤 우리 두 사람은 패딩턴 역을 출발해서 다트무어 쪽으로 가는 열차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홈즈는 귓집까지 달린 여행용 모자를 눌러 쓴 채 출발역에서 산 여러 가지 신문들을 읽고 있다가 곧 그것들을 뭉쳐 좌석 밑으로 밀어놓곤 여성연을 꺼내어 나에게도 권하였습니다. 왓슨, 자넨 이번 사건을 어느 정도 알고 있나? 자세한 건 몰라. 2가지 신문을 읽었을 뿐이야. 난 구할 수 있는 신문은 죄다 구해 읽어보았어. 그런데 그 신문들이 하나같이 의견이 다르더군.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이번 사건이 매우 색다르며 보기 드문 사건이란 거야. 사건이 일어난 것은 월요일 밤이었는데 화요일 밤에 난 이 사건을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그레고리 경감과 은성호의 주인인 로스 대령으로부터 꼭 다트무어까지 와서 조사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의 전보를 받았어. 뭐? 화요일 밤에? 난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오늘이 목요일 아닌가? 화요일 밤에 부탁 전보를 받았다면 왜 진작 나서질 않았나? 자네답지 않군 그래. 왓슨, 사실 난 이번 사건을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은성호같이 유명한 말이 언제까지나 남의 눈에 띄지 않을 순 없다. 하루 이틀 지나면 찾을 수 있겠지. 그리고 은성호의 행방을 알면 저절로 조교사 스트레이커를 죽인 범인도 잡히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어. 그래서? 그런데 은성호의 행방은 여전히 표현하고 오늘 아침에야 비로소 피츠로이 심슨이란 청년이 유력한 용의자로 잡혔다는 신문기사를 봤어. 그러나 심슨 청년이 말을 훔치고 조교사인 스테이커를 죽인 범인이란 확증은 없어. 난 이제야말로 내가 나설 차례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자네와 함께 다투모어로 가는 기차에 올라탄 거야. 난 홈즈가 준 여성연을 피우면서 은성호란 대체 어떤 말인가? 더러브레드라는 품종으로
나이는 5살. 털빛은 밤색인데 이마에 크고 흰 별이 있기 때문에 은성호라고 불리고 있어. 은성호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경마에 나갔는데 그때마다 우승을 하여 많은 컵과 상금을 벌어들여 주인인 로스 대령을 기쁘게 했지. 다음 주 화요일에 벌어질 외세컵 쟁탈 경마에서도 은성호는 가장 인기 있는 말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걸고 있어. 그러니까 화요일까지 은성호의 행방을 찾지 못한다면 주인인 로스 대령은 물론 은성호에 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지. 그렇겠구만. 그런데 은성호의 마법관은 어디 있나? 킹즈 파일랜드라는 곳이야. 북 다트무어 지방의 황야 한복판에 있지. 눈에 띄는 것이라곤 양치 식물과 키 작은 나무들로 뒤덮인 쓸쓸한 황야뿐이지만 말을 기르는 데는 안성맞춤인 곳이지. 이 킹즈 파일랜드 조교장으로부터 서쪽으로 3km쯤 떨어진 곳에 또 하나의 큰 조교장이 있어. 백워터경이 가지고 있는 케이플런 조교장이야. 그곳엔 레스 바라오라는 말이 있는데 사일런스 브라운이란 조교사가 봐주고 있어. 레스 바라호는 은성호 다음가는 인기 말이야. 참 그렇지. 왓슨, 이야기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이 부근의 약도를 그려보겠네. 하며 홈즈는 수첩에다가 약도를 그렸습니다. 왓슨, 귀찮겠지만 이 약도만은 외워주게. 이 두 조교장 사이는 쓸쓸한 황야로 인간은 한 채도 없고 어쩌다 방황하는 집시가 천막을 칠 정도지. 죽은 조교사 스트레이크는 기수로부터 시작하여 조교사로 벌써 12년간이나 로스 대령을 모셔왔어.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나이라는구만. 스트레이크 밑에는 3사람의 젊은 마부가 있어. 그중 한 사람이 마옥간 옆방에서 불침번을 서게 되어 있었지. 스트레이크는 어디 살고 있었나?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옥간에서 180m쯤 떨어진 자그마하고 아담한 집에서 아내와 둘이 살고 있었어. 아이는 없었으나 젊은 하녀 하나를 데리고 편안하게 살았다고 하더구만. 하녀의 이름은 앨리스. 자, 왓슨, 이로써 현장과 인물 소개가 끝났으니까 다음엔 이번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걸 설명해 주겠네. 2장. 지팡이를 가진 사나이. 홈즈는 여성연의 죄를 털어놓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사건이 일어난 건 월요일 밤이야. 세 마부 가운데 네드 헌터라는 젊은 사나이만이 은성호를 지키기 위해 마옥관에 남고 나머지 2사람은 180m쯤 떨어진 스트레이크의 집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갔었어. 그날 밤의 메뉴는 양고기로 만든 카레. 스트레이크의 아내는 마옥관에 있는 헌터를 위해 카레를 큰 접시에 담아서 마옥관에 가져가게 했었지. 하녀인 앨리스를 시켜서 말이야. 그게 오후 9시경이야. 양고기 카레라고? 그걸 먹고 나면 목이 마를 텐데 마실 것은 어떻게 했을까? 마곡간에 수도가 있으니까 물이라면 얼마든지 마실 수 있지. 이렇게 시작된 홈즈의 설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날 밤은 당장이라도 비가 내릴 듯이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하녀인 앨리스는 오른손에 등불을, 왼손엔 카레 요리를 들고 마옥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옥관에서 25m쯤 되는 곳까지 왔을 때였습니다. 벼란간 어둠 속에서 아가씨, 잠깐만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사나이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앨리스는 깜짝 놀랐으나 등불 빛으로 자세히 보니 나이가 31~2살쯤 되어 보이는 인상이 좋은 사나이여서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는 사냥 모자를 쓰고 빛나는 스코치 양복을 입었으며 손잡이가 구슬처럼 둥글고 굵어서 묵직하게 보이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나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이봐요 아가씨, 여긴 대체 어디지? 황야를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서 하고 나직이 물었습니다. 여긴 킹즈 파일랜드 조교장 바로 옆이에요.
그러자 사나이는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하, 그렇군. 마침 잘 됐어. 아가씨가 들고 있는 건 마옥간 지휘가 먹을 저녁밥이겠구만. 하며 사나이는 조끼 호주머니에서 접은 돈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걸 곧 마옥간 지게에 건네주지 않겠나? 그에 대한 사례로 아가씨에게도 멋진 드레스 한 벌을 맞추어 주겠어. 하녀인 앨리스는 깜짝 놀라 사나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사나이의 목에 빨강과 검정이 섞인 목도리가 둘러져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사나이의 태도가 너무나 진지했으므로 앨리스는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나이 곁을 빠져나가 마옥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옥관에는 젊은 마부인 헌터가 작은 창문을 열고 앨리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헌터와 앨리스는 전부터 사이가 좋았습니다. 앨리스는 들고 온 요리 접시를 작은 창문으로 밀어 넣어주면서 방금 수상한 사나이가 와서 나한테 하고 이야기를 막 시작하려는데 조금 전에 사나이가 다가왔습니다. 자네가 이곳의 마옥관 지기인가 보구만. 여기에 웨섹스 경마에 나가는 은송호가 있다고 하던데 말의 컨디션은 어떤가? 그걸 좀 알려주면 인사는 톡톡히 하겠어. 하며 사나이는 다시 돈을 슬쩍 내보였습니다. 그러자 헌터는 이제 보니 넌 말의 동정을 살피러 온 스파이로구나. 좋아. 이 킹즈 파일랜드 조교장에는 스파이를 어떻게 다루는지 맛 좀 보여주지. 하고 소리치며 마옥관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가 경비견을 메워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앨리스도 조교사 스트레이커의 집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그 지팡이를 든 사나이가 마옥관의 작은 창문으로 목을 들이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1분쯤 뒤 헌터가 경비견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수상한 사나이는 벌써 어디론지 좌치를 감추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하고 난 홈즈의 이야기를 중단시켰습니다. 개를 데리러 마옥관을 뛰어가면서 헌터는 문을 열어두었나? 왓슨. 아주 정말 멋진 질문을 해주었어. 나도 그 점이 궁금해서 어제 북다트무의 경찰에 전보로 문의해 보았더니 헌터는 마옥관을 나설 때 분명히 문을 잠갔음. 마옥관의 창문은 아주 작아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음. 이런 답장을 받았어. 그때 은성호는? 그대로 마옥관 안에 있었고 지팡이를 든 사나이만 좌취를 감췄다는구만. 헌터는 초조한 마음으로 동료 마부들이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길 기다렸다가 조교사인 스트레이커의 집으로 달려가 수상한 사나이의 이야기를 했었지. 그러자 스트레이커는 몹시 흥분하여 헌터에게 빨리 마옥관으로 돌아가 식사를 하고 밤새 잠을 자지 말라고 이렇게 일러두었어. 헌터는 마옥관에 돌아오자마자 카레 요리를 먹었어. 두 사람의 동료 마부는 마른 풀을 넣어두는 마옥관의 다락방에서 잠을 잤지.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짤막하게 읽겠습니다. 대본을 살짝 보니까 이야기가 상당히 긴데 한 5부작, 6부작 그렇게 될 것 같네요. 그래도 제가 자주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고맙고요. 모두 좋은 밤 되시길.